네, 안녕하세요. IT 관련 주요 기사라든가 보고서 등을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첫 시간으로 IBK투자증권의 이상현 NST가 작성한 수소로 가는 전기차입니다. EV에 대한 관심들은 많이 있고요. 보조금도 많이 있고 보조금이 일찍 마감되기도 하고요. EV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충전 시간이 있죠. 그리고 충전 거리라든가 아니면 결과적으로 진짜 EV가 순수한 전기 친환경적이냐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수소 전기차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러나 수소 전기차도 항상 문제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인프라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충전소가 별로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거겠죠. 먼저 한번 쭉 보고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투자 관련 서머리, 보고서의 서머리, 필요성, 친환경차의 목표 설정과 타임라인, 그리고 각 국가별 환경 규제, 그리고 지원책, 그리고 완성차들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미래 자동차에는 누가 주도할 것인가. 추가적으로 수전기차 밸류체인이라든가 관심 종목, 투자 전략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베스트 서머리입니다. 일단 기름은 원유는 결국 2050년 정도 바닥을 칠 거라고 예상이 된다. 결국 2005년부터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고 EV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정도이고, 많은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 CO2 배출량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중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전 사고 이후에 수소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보조금이라든가 세금 면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전소 역시 확대 계획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완성차들은 이런 환경 규제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언제까지 EV에 대한 차량을 언제까지 몇 대를 생산하겠다 이런 목표를 추정하고 있는 거죠. 결국 최종적으로는 미래 친환경 자동차는 수소 전기차가 될 거라는 게 이 보고서의 내용이고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수소 공급의 인프라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투자 비용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수소 전기차 스택에서 가장 중요한 백금의 비중이 높지만 그게 기술 개발로 해서 원가 비중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 똑같죠. EV도 처음에는 배터리에 대한 가격이 높아서 차값이 높았지만 배터리 가격이 점점 떨어지면서 전기차의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나 지금은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더딘 상태이기도 하고. 이게 그겁니다. 먼저 안정적인 공급의 필요성, 에너지 구조의 변화와 저탄소 체제와 안정적인 공급원의 필요성입니다. 결국 원유 생산량이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개발 비용 상승이 억제되고 있고, 전기차가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결국 기름값이 비싸야지 유전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가 계속해서 증가될 텐데, 저유가로 현재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전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결론적으로 공급이 줄어들면서 원유는 결론적으로 생산하기 힘들 것이다 라는 내용인 거고요. 이 보고서에 보면, 그림 3에 보면 지속적으로 저비용의 석유 고갈성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료별 글로벌 연평균 상승분인데요. 보시면 2017년에서 2040년까지 태양열, 바람, others의 비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 윈드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라든가, 영국 이제 바닷가 주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지역에 일반 원전보다 훨씬 더 생산성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솔라파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태양열 관련해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 브레이크 이븐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 보면 결론적으로 수소 사회가 대해서 2050년이 되면 전체 에너지 요구량의 18%를 수소가 대체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각 나라별로
친환경 목표 설정이라든가 타임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 20만 대를 전기차로 생산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제좀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미세먼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내연기관 판매를 종료한다라고 발표하는 나라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프랑스 같은 경우 2040년, 뭐 제일 빠른 건 노르웨이 같은 경우, 북유럽 같은 경우에도 더 빨리 증가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2025년이라고 하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7년이잖아요. 7년 같은 경우에 신차가 7년부터 못 판다. 그러면 중고차 가격은 벌써 몇 년 전부터 한 3년에서 5년 전부터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내연기관 차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내연기관의 판매 금지와 더불어서 도심 진입을 굉장히 차단하고 있죠. 내연기관의 통제 제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파리라든가 뭐 로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벌써도 명시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 디젤차 같은 경우는 서울의 진입을 차단한다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먼저 각 나라별 사례를 한번 보시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에서 최근 들어서 뭐 파리의 뭐 협약이라든가 이런 걸 탈퇴하고 있으나 결국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주 정부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하는 그 주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안을 제출하였고, 그걸 강력하게 드라이브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파리협약을 철수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지만 이런 규정을 폐지했다라고 되어 있으나 캘리포니아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결국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쭉 내용을 보시면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채택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표준을 채택하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를 따라하고 있는 주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뭐 탈퇴를 하고 완화를 시키고 하고 있지만 아마 캘리포니아 정부는 계속해서 추진할 거예요. 그래서 2018년부터 일정량의 친환경 차량을 판매하는 ZEV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52시간 시행하면서 이제 300인 이상, 뭐 대기업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처럼 캘리포니아 역시도 연간 6만 대 이상을 판매하는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2018년부터는 연간 2만 대를 초과하는 대형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친환경 차들을 판매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이전에는 대형 LVM이 6만 대를 쓴 페레이트 클라이스라든가 포드라든가 GM 몇 개 없었죠. 그러나 대형 업체의 수를 2만 대 초과로 바꾸면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그 대상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기아차나 기아차밖에 일단은 하여튼 기아차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내연기관차 연비를 개선하거나 하이브리드카에 통해서 이제 ZEV 크레딧을 취득하면 뭐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2018년 올해부터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연비를 개선하거나 하이브리드카로는 더 이상 안 되고, 뭐 배터리 EV라든가 플러그인이라든가 수소 전기차 같은 것들을 생산해야지 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크레딧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규제를 많이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ZEV 리퀘어먼트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 크레딧의 연비 개선이 이런 것들은 2018년 마켓 쭉 증가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캘리포니아 출장을 가보면 느끼는 점은 캘리포니아는 우리나라 자동차 전용 도로처럼 HOV라고 씁니다. 하이 아큐펜트 2-3명 이상이 탄 3명이죠. 뭐 2명인 경우도 있고 3명 이상이 타는 경우 버스 전용 차량처럼 그런 걸 이용하고 있는데, 이 라인을 이용할 수 있는 건 EV는 이 라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결국 친환경 차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유럽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이후에 디젤에 대한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